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비가 내리고 있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20포인트 상승한 3147포인트고요. 거래량 12억 8천만 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이에요. 개인이 1190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747 매도했고, 기관이 1679 매수했는데요. 금융투자가 687 매수, 투신이 770 매수, 연기금이 322 매수했습니다. 놀랬어요. 오늘 연기금. 연기금이 사면 시장이 올라가요. 근데 연기금이 팔면 뭐 누가 연기금 물량을 받아주겠어요. 앞으로 좀 지속적인 매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투신사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 매수한 거 봐서는 월초 장세 어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아마 상승했던 것은 투신사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은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순서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LG화학이 오늘 13,000원. 어제는 소폭 밀렸지 않았나요? 하여간 13,000원, 92만원. 모양 좋습니다. 뭐 네이버도 오늘 1,500원 반등했고요. 카카오도 1,000원 떴고 의미가 없고요. 현대차가 2.5% 5,500원 상승했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삼성 STI, 셀트리온 어젠가요? 공매도 얻어맞았는데 오늘은 4.2% 1,500원 상승했어요. 포스코도 올랐고 SK이노베이션 반등했습니다. 7% 아주 급반등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빠진 것은 BT 관련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빠졌고요. LG전자가 500원 빠졌고 KB금융 400원 빠졌고 뭐 이 정도고요. 지금 탑 10에서 탑 18까지 대부분 상승이죠. 모양이 좋아 보입니다. 아마 투신사라든가 펀드 자금이 탑 18까지 뭘로 많이 유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특징이라면 뭐 크게는 없죠. S-오일 상승했고요. 또 뭐가 있나요? 금호석유, 석유화학 관련주가 반등하죠. 그 다음에 LG U+가 3.7% 네, 좋습니다. SKC 반등했고요. 뭐 녹십자, 제약주가 좀 반짝하나요? 원래 4월달, 5월달 제약주가 반짝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너무 재미를 많이 봐가지고 올해는 큰 힘을 발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봄철에는 황사도 오고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도 있고 그럼 제약주가 또 반짝거렸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황사 미세먼지는 게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달이죠. 5월달에 황사 안 와요. 이제 미세먼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2월부터 한 4월까지 미세먼지인데요. 5월부터는 이제 미세먼지가 사라져요. 사라지는 이유는 북서풍이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동풍이 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황사바람이 몽고라든가 북쪽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5월부터는 이제 남동풍입니다. 제가 기상대 기상 예보관 했었어요.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는 이제 황사 걱정 끝 해도 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좀 어렵겠죠. 종합주가지수예요. 뭐 이런 모양새 3,223포인트서부터 100포인트 하락한 3,120까지 100포인트 하락해서 우리가 겁을 좀 먹었고요. 오늘 20포인트 상승했어요. 어제 22 하락, 오늘 20포인트 상승하면서 어제 거 맞대응 해줬죠? 일단 뭐 좋습니다. 두 개 합치면 밑에 긴 꼴이 달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얼마까지 가느냐? 글쎄 여러분들 생각에는 직전 고점까지 갈까요? 3200? 욕심이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 21선 정도, 내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어제 오늘 시장이 열리고 내일 하루 쉬고 어린이날 하루 쉬고 이제 5월 6일날 목요일날 장이 열리죠. 이걸 우리가 이제 샌드위치 데이 이렇게 불러요. 샌드위치. 하루 건너뛰어요. 오늘 상승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아마도
5월 6일 날 장은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어질 걸로 일단 상승하면서 시작될 걸로 판단돼요. 그래서 혹시 상승한다면 21선 3170포인트 언저리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추격 매수 안 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수 아닙니다. 지금 이 모양새가요. 그 3월 말서부터 움직인 종목들 이게 3000포인트서부터 움직여 가지고요. 3200까지 갔다가 살짝 쌍봉 비슷하게 치고 쫙 내려가죠. 뭔가 둥그런 원형천 전형의 모양이잖아요. 올라갔다가 슬라이딩 하는 모양 같아요. 그리고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 3000포인트라는 그 심리적인,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렸죠.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 1000포인트의 부담감, 3번을 고점 치고 4번까지 쳐야 되나요? 3번의 고점 치고 다 폭락이 있었어요. 2000포인트 갔다가 글로벌 금융이 1000포인트까지 갔었고요. 이때는 다행히 빠지지 않았죠. 이때는 빠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연기금, 국민연금에 아주 피눈물 나는 그 지지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5%의 주식 물량이 아마 30%까지 확대하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국민연금에 피눈물 나는 하락시마다 매수가 들어왔던 그런 시절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올라갔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 3천에 대한 그 불안감, 1000, 2000, 3000에 대한 불안감, 아마 주식시장 이 당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불안할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작년에 이것만 경험했던 사람들은 지금 기분 좋죠? 불안한 거 못 느끼죠? 사실 저는 좀 불안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그 1000, 2000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 3000이 왔다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는 게 희한할 정도로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탄탄해지고 있고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등락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1000에서 500 가고 예를 들어서 2000에서 1000 가고 이런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아니에요. 이제는 저도 그건 알아요. 근데 아무래도 3000이란 거 3200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부담감은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안전이 우선이에요. 안전. 전쟁터 나갔는데 큰 성과 올리는 것보다 내 목숨 하나 잘 부지하고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건강히 돌아오는 게. 건강해야 또다시 새로운 전투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매수는 당분간 좀 쉬고요. 이 둥그런 원형 천전형이 부담이 가요. 그래서 반등한다면 3170.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좀 줄여보고 현금 확보를 해봐라 라고 권하고 싶어요. 뭐 전체 구분 없이. 근데 물론 가는 종목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의견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 뭐 MACD는 내려가고 있고, 이거는 매도신호 나와 있고, 얘는 쏘나죠. 내려갈래다가 오늘 상승하면서 살짝 멈춘 것 같아요. 이게 4월달 이후부터 지금 처음 나온 겁니다. 4월달 이후. 그리고 여기 그 OBV죠? OBV가 오늘 지금 이 정도 가격이에요. 살짝 이때 저점을 살짝 올라서긴 했어요.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으나 요 고점을 내일 모레 5월 6일날 강하게 반등하면 이 고점을 넘어선다면 분위기는 또 좋아질 수는 있겠죠. 새로운 상승 분위기를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제는 제 생각에는 아직 차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차트는 살아 있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금 소극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직까지는 살아 있어요. 거래량 증가해주고 있고, 예, 거래량 증가해주고 있고, 뭐 주가 21선도 지금 상승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제가 새 가슴이라 그래요. 가슴이 작아서. 예. 이때에 비해서 거래량이 증가해 주는데 글쎄요, 요때부터 4월 7일부터는 거래량이 좀 많죠. 이때가 19억 주예요. 이게 13억 주, 이거 18억 주, 10억 주, 요때가 17억 주.
17억 주. 이 거래량을 과연 나와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이제 거래량 20일선도 꺾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21선도 꺾일 수 있고요. 지금 노란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있으나 거래량도 좀 감소할 수 있고 주가도 감소할 수 있으면 역시계 곡선도 터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요.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는 조금 자제하고요. 혹시라도 물량을 좀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 팔란 얘기 아니에요. 10% 20%씩. 아이, 금액이 적은데요. 어떻게 하라고? 연습하세요. 연습. 내가 100주 가지고 있으면 한 20주 정도라도 이렇게 줄여보면서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는 것도 좋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 3170이라든가 좀 더 가서 3200 언저리 가게 되면 물량을 줄여보는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파는 거 아니에요. 성깔 난다고 다 팔고 그러지 마시고요.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러다가 또 갑자기 폭등해서 3500 갈지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주식은. 근데 모양새가 둥그렇게 지금 원형 천전형 그림을 갖고 이 반등이 일시적인 반등일 것 같고 단지 100포인트 급락에 따른 반등, 월 초장세로 인해 가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펀드 자금 이틀간은 들어왔는데 과연 하루 쉬고 5월 6일까지 들어올 수 있겠는가? 샌드위치 때문에 하루 더 반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오전장은 강했다가 오후에는 좀 무너질 걸로 봤는데 오히려 막판에 반등하는 모습 보였을 때 모양은 좋아요. 따라서 하루 쉬고 5월 6일 날은 일단은 오전은 또 상승하는 모습 보이는데 그 3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물량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 팔지 마시고요.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팔 수 있는 것들은 한 10%라든가 20%라든가 이런 분할 매도 해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겁주나요 제가? 이 시장이 무서워서 그래요. 시장이 무서워서 3000포인트가 무섭고요. 하도 겁을 많이 먹고 그래서 그래요. 새가슴이 돼 있어요. 근데 항상 조심하는 게 좋아요. 현대건설이에요. 어저께 뭐에서 본 것 같으죠, 여러분? 어저께 SK텔레콤에서 이런 모양 본 것 같지 않아요? 긴 장대 음선에다가 까마귀 두 개. 그쵸? 하락했는데 밑에서 까마귀 두 개. 이거는 좀 반등할 수 있는 모양새 아닌가 싶어요. 오늘 SK텔레콤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SK텔레콤 볼까요? 긴 장대 음선에 까마귀 두 개가 이렇게 있었죠? 이걸 거꾸로 본다면 긴 장대 음선에 위에 까마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좀 더 위에 이렇게 있으면 그 까마귀거든요. 그건 하락하는 모습인데 요거는 뭐 이제 이렇게 장대 양선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요. 위에서 있었다면 이것도 까마귀거든요. 근데 긴 장대 음선에 까마귀 두 마리가 있었잖아요. 네. 위에 있다면 불안한 거지만 밑에 있으면 또 좋은 거잖아요. 위를 바라보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는 어제 이야기대로 긴 장대 양선 음선 다음에 오늘 긴 장대 양선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게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아침에 너무 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 일인가 했어요. 근데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무너졌다가 끝나긴 좋게 끝났으나 살다 이런 것도 제가 또 처음 차트를 또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양선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쭉 났으면 대박인데 어쨌거나 오늘 초반에 신고점을 또 냈습니다. 어쩌다가 또 SK텔레콤부터 먼저 보게 되나요? 뭐 이런 모양새예요. 월봉 차트예요. 3만원이죠. 이거 3만원. 예. 3만원은 안 깰 것 같아요. 요 직전 고점, 요 고점 언저리. 여기는 뭐 29,000원이 29만원이지만 30만원, 29만원이지만 대략 한 30만원 정도 받쳐주지 않을까 싶어져요. 여기서는 이번 달 주봉. 지지난주는 모양이 안 좋다고 그랬죠. 양선과 음선이 두 개 딱 마주쳐가지고 좋은 모양이 아닌데 이번 주에 요 30만 원을 바닥권으로 해가지고 직전 고점 시초가군요. 그 31만 3천 원, 얘는 그 31만 4천 원 여기까지만 갔으면 참 좋겠어요.
요만한 요 몸통만한 게 아마 이번 주 끝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30만 7천 원인데 한 31만 한 5천 원 정도에서 또는 6천 원 7천 원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32만 원대 올라가면 더 좋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요 음선들을 요걸 막아주는 양선 하나 나오면서 끝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추가 상승도 있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올라가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아, 이러는 것도 내가 살다 처음 봐요. 뭐 이렇게 뭐 떨림이 이렇게까지 여기서 시작했다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3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봐주세요. 사실 저 이런 거 좀 처음 봐요. 네. 이 양선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모습이죠. 거래량도 좋잖아요. 그런 대량 거래량 타면서 이런 모습. 사고 싶은 사람 얼마든지 샀고 팔고 싶은 사람 하염없이 팔았을 것 같아요. 오늘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주 한 31만 5천 원에나 32만 원에 끝났으면 참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현대건설인가요? 비슷해서 그래요. 이렇게 까마귀가 두 마리가 딱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음 시장에서는 좀 올라붙였으면 좋겠어요. 올라붙여서 반등 나오지 않을까? SK텔레콤 양상 이렇게 보십니다. 한 52만 5천 원까지는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월봉 차트 보면은 뭐 편안한데 지난주에 물량 55만 원에서 한 물량 한번 얻어맞기 때문에 이게 좀 쉬었다 갈까봐 겁먹는 거죠. 여기서 얻어맞아 가지고 긴 꼴에 달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 동안 좀 묶어 놓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가격상으로. 어쨌거나 이 모양새 봐서는 반등을 한번 나오겠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52만 5천원 언저리까지는 반등 나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을 해봐요. 거래량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 모양새입니다. GS건설, 아이고 이거는 뭐 오늘도 반등이 없이 다른 거 다 반등하는데 얘는 반등 없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툭 한 달간 올라간 거 그냥 툭 무너지고 오늘도 힘을 발휘 못했죠. 거래량도 감소해 버리고요. 그래요. 이런 것들은 좀 반등 나왔을 때 물량을 좀 줄여보고 싶어요. 이 정도 직전 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음선, 예, 까지는 힘이 너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인격 수양, 예, 할까봐 그래요. 네, 성격 나빠질까봐 그렇습니다. 모양새 안 좋은 것들은 뭐 줄여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GS건설인가요? 방금 전에 봤던 종목이죠? 네, 뭐 이거 봐서는 큰 무리 없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DL건설이죠? 얘도 모양은 좀 안 좋아 보입니다. 네, 이미 소나는 매도시로 나왔고요. 고점은 두 개 비슷한데 MEC라든가 소나 고점들이 너무 낮았어요. 이건 에너지 분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37,000원 고점을 해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 같으네요. 추가 상승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치는 37,000원 갔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이제 5월달, 6월달 오기 때문에 시장이 종합주가지수가 좀 약해질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 제 차트와도 차트지만 제 경험적인, 네, 그런 흐름입니다. 좀 오래 주식한 사람들은요, 겁이 많이 먹어요. 워낙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새가슴이라 그래요. 직전 고점들이 있고요. 직전 살짝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오늘도 험하게 흔들렸죠. 이렇게 험하게 흘리는 것들이 참 희한해요. 뭐 이 정도 이하로 내려오지 않겠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갑자기 기침 좀 했습니다. 저 옆에 지금 고양이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그래요. 집에 고양이가 6마리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 하는 유튜브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코오롱 글로벌이죠. 요 장대가, 대량 거래 이 장대가 한 달간을 묶어둘지 얼마나 묶어둘지 모르겠어요. 이 장대가 지금 한 2달간 묶어놨잖아요. 이 장대도 얼마가 묶어놓을지 모르겠어요. 이 종목의 성격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려니 하고 보십시오. 그래서 뭐 3만원 근처 혹시 간다면 한번 눈 감고 일부 팔아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겠죠. 가지고 있다면. 다 있군요. HSD 엔진인가요? 어제 지난 주말 월요일날 빵빵 하다가 오늘은 조금 소폭 밀렸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그 월봉을 한번 봤어요. 방금 전에 월봉 보니까 참 월봉은 참 편안한 것 같아요. 편안해 보이죠?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월봉은요. 이 120주 이동평균선이 이제 나타난 것 같아요. 125월입니다. 월봉 120월 이동평균선 이제 막 나타난 것 같아요. 이제 한 10년 됐다는 얘기죠. 이 종목이 나온 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는 편안해 보이네요. 월봉을 PNF인가요? PNF도 뭐 나빠 보이지. 주봉이에요, 주봉. 뭐 주봉도 썩 나빠 보일 건 없잖아요. 거래량 이번 주가 이틀밖에 안 했는데 지난주 거래량을 상회해 버렸어요. 직전 고점 돌파해 주고 있고요. 근데 이 종목 지금 관련 주들이 오늘 다 얻어맞았어요. 그 지난주에 빵빵빵, 어제까지 빵빵빵 쳤던 종목들 있죠. 뭐 한국해양인가요? 제가 지난번에 토요일에 보여줬던 종목들, 그 종목들이 오늘은 또 조폭 또 물량을 받았더라고요.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뭐 현대중공업 지주,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뭐 미포조선 이런 종목들이 STS중공업도 오늘 좀 물량 받은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잘 가던 애들이 오늘 또 촉복 물량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HSD 엔진도 같이 가다가 같이 좀 물량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주봉 보니까 편하게 보이기는 해요. 단기 급등에 따른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만원 언저리까지 한번 올까요? 오늘 왔다 갔죠? 이런 종목입니다. 급등이 있었으니까 좀 쉬었다 가겠죠? 거래량이 좋아 보이죠? 그런 겁니다. 그게 관심 안 가졌었는데 그 지난주 급등 남들이 다 급등할 때 덩달아 뜨니까 뭔가 하고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SK텔레콤은 봤고요. 이왕 꺼낸 거니까 뭐 3인방 보고 가야 되겠죠? 통신 3인방 KT죠? 네, 일봉 차트 월봉 먼저 보고요. 뭐 나빠 보이지 않죠? 월봉 3만원까지는 뭐 갈 것 같죠? 이게 좋아요. 바닥은 확실하게 확인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25,000원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봉 차트고요. 얘도 요게 안 좋았다고 얘기했죠. 지난주 모양이 참 안 좋았는데 요번 주 이틀 만에 이게 지금 커버가 됐나요? 요거 지난주 요거만 넘어서 주면 29,550원이니까 3만원만 넘어서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 양선 음선이 그냥 포개해 버렸잖아요. 근데 오늘 이번 주에 양선이 올라가 가지고 3만원까지만 가져주면 완전히 이걸 다 상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모양이 진짜 좋아질 수 있어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3만원까지만 좀 가면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종목들이에요. 좋죠. 오늘 반등에다가 오늘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고 거래량도 이 정도면 수반되고 있고, 그래서 전체 장세 종합주가지수 제가 보면서 물량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챙겨라 했는데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챙길 필요는 없겠죠. 요거는 제가 보기에 새롭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 같지 않아요? 23,000원에서 29,000원까지 왔으니까요. 한 30% 떴나요? 보여주면. 요 3만원만 넘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래량 추이 봐서는 무난해 보이지 않아요? 3만원 가도 내려올 때 거래량이 이렇게 뭐 크게 뭐 남발하지는 않았어요. 무리한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에너지 분산이라든가 무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3만원 목표로 넘어선다면 모양은 참 더 가벼워질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쭉. 그 다음에 넘버 3, 통신 넘버 3가 오늘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유심히 봤거든요. 네, LG U 플러스예요. 오늘 뭐 혼자 재미는 다 본 것 같아요. 거래량까지 수반되면서 오늘 빵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했어요. 3.72% 꼬리 따르고 상당히 재미없이 움직였는데 이게 탄력이 오늘 강하게 붙더라고요. 50, 20, 60, 120. 네. 전체는 무거워도 가는 놈은 가니까요. 이 종목은 뭐 좋아 보입니다. MACD가 대도 걸리려다가 다시 살짝 또 골드까지 걸리고 소나는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소나를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월달, 5월달까지 지금 계속 매수 상승 신호 보여주고 있어요. 월봉 차트고요. 좋죠? 이것도 대량 거래 터지면서 올라서고 있고 이거 넘어섰죠? 물량대가 없죠? 이 정도가 이제 심리적인 저항선을 봐야 되겠죠? 16,000원? 지금 14,000원이니까 좀 더 봐볼까요? 16,000원, 17,000원? 뭐 직전 고점? 요것들은 심리적인 저항선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심리적인 저항선 17,000, 8,000원 언저리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아 보여요. 가는 놈도 있어야죠. 이런 거 주봉 차트거든요. 큰 물량대가 없잖아요. 여기 물량대 많은데 이건 지선이에요. 13,000원 요거는 물량 지선이에요. 요 물량대들은요. 받쳐준다는 얘기죠. 바로 코앞이네요. 13,000원에서 지지해주고 있어요. 지금 13,900원이고요. 이런 건 좋아 보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물량을 때리기 전에는 그 물량을 왜 때리냐면요. 연기금이나 기관에서 자기네 보유 종목들이 있잖아요. 보유 종목이 있으면 A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에 대한 오늘 종가를 보면서 수익률이 나와요. A라는 종목을 몇 년에 걸쳐서 산 종목들이 단가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몇 년 걸쳐서 산 종목들을 조금 합치면 오늘 종가에 비해서 딱 보고 수익률이 딱 나옵니다. 몇 퍼센트 봐가지고 아 수익률 좋구나 그럼 패 그런 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걔네들이 무자비하게 패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좋아 보입니다. 차트 모양은 원형 바닥형 비슷하게 둥그렇게 모양 이렇게 갖춰지고 있어요. 좋아 보이죠? 오늘 올라가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올라가면 다 예뻐 보여요. 어찌하겠어요? 어찌하겠습니까? 14,250원 하나 있나요? 코앞에? 네, 좋아 보이죠. 올라가는 것도 있어야죠. 네이버가 아까 좀 오른 것 같던데요? 아, 0.41%인데 음선이군요. 네. 38만원까지 갈까요? 무리겠죠? 이러면 쳐다보지 마세요. 아직 쳐다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직전 고점 여기까지 34만원. 이거 차트상으로 목표치를 계산한다면요. 요 높이만큼 이탈한다면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높이가 2칸 정도 나오죠? 여기서부터 2칸이라고 보면 되겠죠? 34만원 나오네요. 네, 그렇게 보여줍니다. PNF로 보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패턴으로 본 거예요. KTNG는 차후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또 우리가 보던 종목들 또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이죠? 네, 오늘 올랐어요. 네, 어제 오늘 펀드 자금들이 유입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 기대를 했었는데 21선 언저리까지 올라왔죠? 22만 5천원 언제까지 오늘 장중에 왔던 것 같아요. 아이고 지난번에 저 얼마까지 걸어놨었나요? 이 정도였나요? 여기까지 왔었나요? 23만 8천원? 주로 요 가격대 신용 많이 들어왔겠죠? 요 가격대 신용 많이 사지 않았을까요? 요 가격대? 여기서 샀으면 할 말 없고요. 이 정도 아닐까 싶어요. 이 정도?
24만원 내지 25만원대 많이 사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 23만원이니까 23만원도 오면 23만원대 혹시 온다면 여기까지는 욕심이 것 같고 23만원대 온다면 61선까지 와 준다면 일부 10% 20% 이렇게 한번 팔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10% 20%. 네. 그렇습니다. 좋은 말 못하니까 미안하네요. 근데 이제 근데 아마 20에서 나서 되돌림 다 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3, 4번 근데 양선 3번 버티기는 힘들어요. 하락장에서 이게 지금 고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하락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3일 연속 양선 버티기는 힘들고요. 아마 오전장에 양선 나왔다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3만원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 파는 건 아니고요. 일부 10% 20% 100주 갖고 있으면 10주나 20주 이것도 공부예요. 공부. 그냥 성질 난다고 뭐 다 판다든가 다 산다든가 그러지 마세요. 지금 초보자가 성질 부릴 때가 아니에요. 이 증권시장엔요 돈 많은 타짜들이 디글디글해요. 돈 많은 타짜들이. 초보자가 그 타짜들 상대로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요? 절대로 못 이겨요. 얘는 NC소프트인가요? 80만원 빨리 가라 그랬는데 80만원 갔다 왔나요? 80만 2천원까지 왔군요. 오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오늘 NC소프트 오늘 상승하지 않았나요? 시세 자체는 마이너스로 나오죠. 빨간 선은 있으나 시세는 마이너스네요. 82만원 82,000원 빠졌군요. 장중에 네, 80만원 가까이 왔고요. 빨리 80만원 다야 얘가 반등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모양이 안 좋습니다. 얘는 모양 이런 모양 보셨죠? 내려왔다가 반등 주고 되돌림입니다. 마지막 확인 사살 하면서 쭉 내려가 이런 패턴들이에요. 거래량 쫙 감소하고 있고요. 보이시죠? MACD 소나가 이미 잠겼고요. 소나는 이때부터 잠겼어요. 이때부터 소나는 요 장대음선 맞으면서 잠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벌하게 패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NC소프트를. 요게 아마 요 추세선 깨는 그런 모양새 같아요. 이렇게 추세선. 그렇죠? 추세선을 깨면서 21선 깨버리면서 그냥 누군가 보고 있다가 그냥 패버린 것 같아요. 얘도 차트를 보고 있는 거죠. 누군가도. 그러면서 그냥 패버리고 끝난 것 같습니다. 되돌림까지 주고, 네, 이런 종목들. 이런 거 눈여겨보세요. 좋은 공부예요. 많이 보고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증권시장 전쟁판에서 살아남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지금은 예. 전문가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책임 안 져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힘을 길러야죠. SK 하이닉스예요. 아 이게 원형 천전형은 아니지만 원형 돔, 원형 텐트, 그렇죠? 오늘은 어제 오늘 얘도 반등했어요. SK 하이닉스 넘버 삼성전자 다음에 넘버 2잖아요. 삼성전자 옛날 현대전자, 그렇죠? 하이닉스까지 갔었나요? 게다가 이제 SK 하이닉스로 왔잖아요. 이런 종목 넘버 2라 어제 오늘 매수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13만 5천원까지 왔다가 또 꺾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거래량이 좋으니까 아마 좀 멈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이에서 10만 5천원, 14만 5천원에서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이런 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하고 공부는 하세요. 이런 게 있구나. LG 디스플레이 네, 여기까지 096770 어제 빠지고 이 종목이 그거군요. 네, SK이노베이션 제일 먼저 빠졌다가 제일 먼저 반다고 여기 섬이에요. 섬 육지고요. 버텼네요. 네, 버텼어요. 버티게 들어갔습니다. 어제 빠진 만큼 오늘 강하게 반등했는데 과연 이걸 또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싶어지네요. 가지고 있다면 직전 고점 언저리에서 물량 한번 줄여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웬일입니까? 땡큐죠.
이 가격이 27, 8만원대죠? 28만원인가요? 27만원? 28만원? 오늘 27만 3천원? 네, 28만원 언저리 오면 땡큐다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주로 30만원대 샀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봐요. 28만원하고 30만원 사이 요 가격대 샀을 것 같아요. 그럼 28만원대 오면 팔면 땡큐 아닌가요? 설마 이때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요 가격대면. 항상 이런 건 10% 20%씩 이렇게 분할 매도. 왜? 혹시 몰라서 얘가 또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네. 저도 소심해서 10% 20%라고 말하는 거예요. (0666570) LG전자 기대를 했는데, 네, 이렇게 기대했는데 이렇게 오히려 원형천 전형 남들 다 갈 때 얘는 또 오늘 밀려버리네요. 어제에서 오늘 LG전자는 누가 안 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원형천 전형 비슷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4만원까지 낙동강 오리알처럼 떨어지는 모양새는 기대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도 17만원 정도면 팔아도 큰 손실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LG전자기 때문에 반등은 언젠가 하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머지않은 시간. 지금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나 내려가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고비적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좋은 기회 때 월초 장세 때 반등을 못했다는 것은 간택을 못 받은 것이죠. 오늘은 비오는 화요일이죠. 오늘 제가 친구들 간에 모임이 있어 가지고요. 오늘 삼청동 가서 삼청동 수제비를 오래간만에 먹고요. 오래간만에 그 금융연수원 한번 들렸다가 들어가서 한번 한 바퀴 둘러보려고 했더니 경비실에서 막더라고요. 외부인 출입 금지.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북촌마을 들렸다가 인사동을 해서 네, 커피 한잔 마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송이 조금 늦은 거예요. 어쨌건 내일 어린이날 휴일이라 지금 마음이 되게 편합니다. KB금융인가요? 마이너스죠? 빨리 내려와라. 48,000원까지. 얘도 지금 버티기 들어가나요? 요거 이렇게 버티기 들어가나요? 이렇게 버티기 들어갑니까? 거래량 봐서는 밀릴 것 같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5월인데 이 KB금융 금융주가 왜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눈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요 금융주는요, 추석날 추석 끝나고 사자고요. 추석 끝나고. 그럼 후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금 마련해 두세요. 추석 때까지. 9월 달이니까요. 그러면 그때 이제 금융주 사도 되고 증권주 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때 금융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아예요. 뭐죠 이게? 어제 오늘 올랐군요. 기아야 힘 좀 내라. 애들 참 불안하네요. 이게 얼마에 샀을까요, 다른 9만원, 9만원일까요? 이 정도? 거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 많이 산 것 같아요. 신용. 2월 달에. 이때 많이 샀겠죠. 이 초보자들이 신용거래, 뭐, 물타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신용거래 하지 마시고요.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뭐든지 살 때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는 거 습관 들이시고요. 이 시장이 무서운 곳이에요. 2020년도 시장을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2020년도는 잊어버리시고요. 다시는 그런 시장 안 와요. 그런 시장은요, 앞으로 20, 30년 후에 또 나타날 거예요. 1년에 더블 되는 시장이 어디 있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88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2020년도에 한 번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32년 만에 한 번 왔다는 얘기죠. 다시 그런 장 기다리려면 여러분 20, 30년 후에 또 기다리는 거예요. 32년 만에 온 거죠. 33년. 잊어버리시고요. 이제는. 기아 120 지지받고 반등했는데 85,000원까지 올까요? 9만원까지 왔으면 좋겠죠? 9만원 언더면 이 가격대 사신 분들 여기까지 어쩐다면 물량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와줄까요? 여기 오면 주가 이슈 3200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냥 은행에 저축해놨다 땅 샀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겠죠. 나 땅 샀어. 네, 삼성전자는 뭐 기관들이 펀드 작업 무조건 사야 되는 거겠죠. 넘버 원이니까요. 그래서 어제 오늘은 아마 그 펀드 자금으로 삼성전자는 꼭 편입을 시킨 것 같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펀드 자금은요 무조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사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펀드를 하나 만들었다. 이번 달에 1년 동안 내년 4월 말까지 100억짜리 펀드를 맡게 되면요. 그 중에 60 내지 70%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넘버 5 또는 넘버 10까지 무조건 기계적으로 사야 돼요. 왜? 그냥 왜가 없어요. 그냥 사야 돼요. 사가지고 종합주가의 수익률 따라가는 거예요. 펀드 자금이 종합주가지 수익률만 따라가면 진짜 우수한 10개 중에 상위 탑3 정도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무리 우수한 펀드라 하더라도 종합주가지 수익률을 잘 못 따라가요. 다시 말해서 그 2020년도에 주식하신 분들이 작년에 종합주가지수가 두 배 올랐잖아요. 더 올랐나요? 2배라고 쳤을 때 일반 투자자들이 과연 수익률 2배 난 사람이 있느냐? 많지 않죠. 거의 없죠. 10%도 안 되죠. 그겁니다.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기계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사는 거예요. 펀드는 60, 70%는 사고 1, 20%는 항상 현금 보유해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1, 20%는 뭐냐? 그거 이제 시장 따라가는 거죠. 네. 통신 3인방이 좋으면 통신 3인방 샀다가 자기들도 10% 수익률 이상 올리면 펀드는 10% 정도 수익률 이상을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펀드는. 그게 펀드는요. 3개월에 10% 보고 들어가요. 3개월에 10%. 그래서 3개월에 10% 이상 올라가면 성공한 거고요. 샀는데 10% 빠지면 그냥 무조건 손절매입니다. 그냥 요즘은 컴퓨터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매수 단가에서 10% 빠지면 그냥 매도 신호가 나가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손절매하게. 종목 불문. 매수 단가 10% 빠지면 그냥 손절매가 탁탁탁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때는 그러지 못했는데 얘는 뭐죠? HMM이죠. 노코멘트. 이 물량이 나오고 있나요? 나오고 있나요? 이런 종목은 여러분 그냥 공부만 하세요. 이런 거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공부만 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뭐죠? 하나솔루션.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했던 그런 종목들이죠. 5만원. 얘는 두 칸. 4만원 빨리 와야 착하다고 그러죠. 4만원까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안 가지고 있죠? 있었다면 이때 팔았어야 되는 걸 이제 아시겠죠? 이동평균선들이 다 짓눌러버리고 있잖아요. 이때 한번 참 올라갈 수 있을 뻔도 했었는데 외국인들 약발이 많지 않았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공업 관련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오늘 좀 올랐나요? 좀 빠졌던 걸로 보이는데 오늘 그냥 여기서 이걸 못 뚫고 그냥 또 오늘 쭉 밀려버렸네요. 여기는 깨지 않을 걸로 판단되고요. 7,000원, 7,100원은 깨지 않을 걸로 판단되고 있고 음선이 너무 크네요. 월봉 차트 보게 되면 큰 부담은 없으니까 얘는 좀 시간과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시간과의 싸움. 뭐 온갖 재료는 다 지금 내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과의 싸움이니까요. 단지 지금 뭔가 주도 세력에 손을 놔버린 것 같아요. 하도 여기저기서 일단 입소문이 나면요. 그 리딩 세력들이 안 좋아해요. 일단 끌어올리고 나서 상투에서 자기들이 퍼뜨려야죠.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HMN 같이 뭐 요즘에 어디 보니까 뭐 항공 운임비, 해상 운임비가 뭐 상승한다. 그 자꾸 소문이 난다는 얘기는 이제 알아봐야죠. 이놈들이 이제 팔아먹을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얘는 뭐 올라가기 전부터 잃어버리니까. 근데 수주 때문에 아마 하락한 것 같은데, 수주 뭐 이탈? 수주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주 때 이탈이라면 그런 거는 일시적인 하락인데, 이건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뭐 요 가격대 이하는 뭐 크게 밀리지 않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음봉이 너무 크네요. 034020? 얘는 제가 두산중공업도 오늘 제가 유튜브인가 어디 보다 보니까 표지에 뭐 몇 년 만에 뭐 실적 상승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또 바람을 이런 장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바람을 왜 잡아요? 이때쯤 바람이 나왔었나요? 이때쯤 바람 잡아놓고 그냥 패버린 모양이죠. 그래서 뭔가 이게 재료가 터져 나오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6일 전인가 그런 재료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패버린 종목이네. 일단 안 좋습니다. 이렇게 빠지면요. 근데 거래량이 이동평에서 반등해도 이제 25일선 정도 혹시 가지고 있다면 25일선 정도. 월봉 차트, 조봉 차트는 뭐 무리가 없다는 거 참 좋았던 모양새. 제가 월봉 차트 보고 참 좋았다 그랬는데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단기간에 좀 조정은 있겠으나 길게 보면 나쁠 건 없겠죠. 근데 단기간에 이제 그 성격 나빠지니까 하는 거겠죠. 단기간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시간과 얘도 싸움일 것 같아요. 이 중공업과는 같이 힘을 못 써버리니까요. 시간과의 싸움일 것 같아요. 여기서 얼마나 조정을 받고 올라갈지. 근데 얘도 일봉이죠. 오늘 어제 긴 장대 음선에 오늘 얼레가 살짝 걸렸잖아요. 이게 하루 쉬고 6일날 목요일날 양선 하나 나와주면 모든 게 커버가 돼버려요. 다 커버 끝 상승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5월 6일날 요 패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대 양선 나오면서 커버가 돼주는지. 그러면 이제 샛별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좋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심하게 빼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거래량은 또 괜찮아요. 그래서 아마 목요일 날쯤 한번 보겠습니다. 양선 나와서 13,500원 언저리까지 올라가주면 모양 참 좋아질 것 같아요. 좋게 그림 그려보는 거죠. 현대제철인가요? 현대건설과 모양이 비슷하게 자꾸 만들어가죠. 음선 하나 언어 받았는데 두 개 이렇게 거래량은 뭐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 감소하는 게 맞는 거고요. 고양이가 자판기를 건드려서 그래요. 잠깐만요. 반등은 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모양새고 얘도 SK텔레콤처럼 한번 까마귀가 밑에서 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목요일날 금요일날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움직일 것 같거든요. 현대건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루 이틀 가지고 장을 예측하기 무리지만 그 목요일날 금요일날 장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선 지지까지는 받았으니까 큰 무리 없지 않겠나 싶어져요. 얘도 뭐 이 금액 이하로 내려오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21선이거든요. 이 위에서 놀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올라갔다가 11선 20일 지지받고 올라가주면 참 마지막 진짜 이게 매수 시점 이때 뭐 했니?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어요. 올라갔다가 주정받고 올라간다면 이때 뭐 했니? 이거는 계속 제가 이 종목은 추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끝내긴 아까워서 그래요. 이 종목은. 이게 좀 걸리긴 하네요. 넘버 3, 넘버 4, 넘버 5는 잘 가는데 얘가 못 가서 지금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급반등했던 LG화학이 있죠? 네. 오늘 상승했죠? 얘도 이금억 지난번 여기까지 요거는 올라가서 으니까 이 정도? 그렇죠? 이 정도? 대량 거래 터지고 한번 반등한 적 있었죠? 여기 주로 샀다면 이때 샀을까요? 100만원 언저리 샀을까요? 그럼 95만원이면은 5% 손실인가요? 맞으면 좋겠죠? 그렇죠? 물론 추가 상승할 수도 있고요. 얘도 시간과의 싸움일 것 같고요. 근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이 정도 금액에 놓고 한번 분할 매도도 10% 20% 팔아본 것도 재밌지 않겠어요?
좋습니다.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종합주가지수가 다시 3200, 3200이나 3300 가는 게 바로 코앞이긴 하나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한테는 반등 시 한번 10% 20%다 팔면 안 되고요. 다 파는데 올라가면 더 죽이려면 되잖아요. 이렇게 10%. 예. 단 얼마라도 그 10% 20% 팔았는데 만약에 빠지면 그만큼 심리적으로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연습도 필요한 거거든요. 셀티 SDI인가요? SDI 오늘 반등했는데 이런 모양새니까 관통형이니까 뭐 이 정도까지 21선까지는 나와줄까요? 뭐 큰 의미가 없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셀트리온이에요. 어제 공매도 나와가지고 떠들썩 했는데 오늘 만원인가 이게 떴죠? 이거 보고 참 재밌다. 어저께 판 놈들 어떻게 하나 싶기는 하더라고요. 네, 어저께 공매도 한 애들은 뭐야? 누구야? 팔려면 좀 이때 좀 하지. 뭐 어쨌건 어제 매도를 했어요. 이거는 또 관통형이에요. 긴 장대 음선이 있는데 긴 장대 양선이 밑에서 쫙 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얼마 동안 좀 올라갈 거예요. 일부 최소한 여기까지라도 28만원까지도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저항선까지라도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거래량도 좋아요. 그쵸? 28만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 위에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공매도 하는데 고생 좀 하게. 더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꼭 공매도를 하려면 좀 위에서 하지. 여기서 매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012330 현대모비스. 아유 참. 좀 올라가라. 여기 21선까지라도 좀 올라가라. 30만원까지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 그쵸? 이 종목도 여기서 신용 많이 걸었을까요? 32만원, 34만원? 30만원이면 10% 안짝인가요? 거래량이 빠지면서 증가를 했어요. 최소한 뭐 30만원이라도 직전 고점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가 32만원 가면요. 주가지수가 다시 3200이거든요. 바로 코앞이긴 해요. 근데 좀 많이 빠졌죠? 한 30만원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삼성물산이에요. 네. 원형 접시 만들어 놓고 요 가격대를 못 들고 있는 삼성물산이죠. 여기서 좀 머물 것 같죠? 여기서 좀 머물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좀 슬픔을 안겼던 그런 종목입니다. 팔고 나니까 올라가더라고요. 오래 갖고 있었었는데 뭐 손해보진 않았어요. SK 모양이 뭐 좋아 보이진 않죠? 이렇게 얘도 원형 천재형 비슷하게 고점 높아지고 낮아지는 저점이 낮아져 버리잖아요. 고점은 높아졌는데 저점이 낮아져 버리니까요. 안 좋은 거죠. 얘야. 네, 지금 자꾸 제가 하는데 고양이들이 제 단말기 근처로 막 공격하네. 오늘따라 좀 심하네요. 얘네들 비 와서 그런가요? SK고 아메리카퍼시픽 대단한 종목이네요. 오늘 밑으로 아주 길게 달아놓고 지우겠습니다. 길게 달아놓고 보합까지 만들어놨네요. 안 지우겠습니다. 네. 그냥 이러려니 하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거래량도 좋네요. 오늘 물량 받고 예, 거래량도 치고 올라고 누가 매집했다고 봐야 되겠죠? 누군 털고 누군 팔고 이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얘도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긴 하겠으나 잘 버티고 있네요. K뷰티, 삼성전기
오호, 의미 없네요. 네. 19만원까지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항공,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항공 물류 관련주입니다. 승객만 나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항공 화물도 나르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해상 물류 종목들이 올라갔으니 이제 항공 물류도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네요. 또 빠지지도 않고 그나마 버텨주는 게 되긴 합니다. 뭐 다 했나요? 카카오도 또 요즘 카카오가 오늘 보니까 그 조회 상위 랭킹에 들어가더라고요. 아, 오늘 올랐기 때문에 그렇군요. 의미가 있나요? 이 종목이? 아직까지도 뭔가 기대를 하고 있나요? 그리고 오늘 투자자분들 어떤 질문이 하나 들어왔었는데 LG 뭐였죠? 생활건강인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건강 코드 번호를 제가 몰라서 그래요. LG 생활건강을 코드 번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종목 문의할 때요, 코드 번호까지 해주시면 땡큐. 시장이 조금 LG 생활건강인가요? 아, LG 생활건강 오늘 많이 올랐나요? 5,000원, 150만원짜리군요. 이렇게 좋은 종목이.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보여드릴게요. 0519 5 어우, 올봉 봐서는 42만원짜리가, 아이고, 2013년도군요. 2020년도 3월달에 110만원이 160만원, 150만원인가요? 한 40% 올랐나요? 4, 50%? 성질 좀 나긴 나겠네요. 이 종목 가지고 있다면. 뭐, 안 올라서 그런가요? 이 종목을 사고 싶은가요? 사는 건 권하고 싶지 않아요. 예.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제가 사는 거는 절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지금 불안해요. 이 주봉 차트거든요. 네. 매수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매수는 권하고 싶지 않고, 갖고 있다면 큰 손실도 없을 것 같은데요. 손절매 때문에 그런가요? 여기서 샀나요? 2월 달에 샀나요? 신용 걸고? 글쎄요. 이거 뭐 165만원. 이거 올라가면 160만원. 큰 손실도 없어 보이네요. 움직임 자체가 별로 이렇게 없어 보이네요. 고점 해봤자 170만원이고 지금 150만원, 160만원이니까 10% 안짝이죠. 뭐 지금 갖고 있다면 성격만 나빠지고 있죠. 지금 3월부터 지금까지 성격만 나빠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종목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 근데 뭔가 수렴이 됐으니까 움직임은 나올 것 같은데 반등 나오면 이 정도 고점 언저리. 네. 근데 아무래도 분위기가 지금 무거워지기 때문에 차후에 얼마나 폭등할지는 모르겠으나, 반등하면 물량을 좀 줄여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지네요. 요 160만원 언저리 가면 한 2, 30%, 혹시 올라가지면 또 2, 30%, 그쵸? 그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매도 때문에 물어보시겠죠? 매수는 안 권하고 싶고, 갖고 있다면 반등 시 이렇게 일부 매도, 또 일부 매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를 만큼 충분히 오르지 않았어요? 무겁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누가 매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이 정도면 됐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매수는 좀 장을
방향 잡힐 때까지 현금 보존 이렇게 해주고 싶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좀 반등 시 조금씩 일부 물량을 좀 줄여보고 하는 전략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좀 시간과의 싸움이 있는 종목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내일은 어린이날이에요. 좀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 안 온답니다. 고맙습니다.